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헌수입니다. 오늘 예비고1 고등수학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비고1 고등수학 상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박헌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항 분석과 관리에 대해서 어머님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시험 범위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큰 대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2-3번까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도형의 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사이에는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중등 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시험은 6월 달에 진행되는 6월 모의고사가 처음 진행될 거고요. 단원은 1-1부터 2-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적 모의고사입니다. 1단원부터 3-4까지 도형의 방식까지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신이든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크게 난이도별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일반적인 대표 유형, 그 다음에 준킬러, 그 다음에 킬러 유형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기본 문장들을 이제 학생들이 풀겠죠. 뒤에 있는 이제 준킬러랑 킬러를 얼마나 맞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텐데요. 자, 대표 유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 공부해왔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뭐 센이라든가 이런 일품 교재에 대한 B급 난이도 진행될 거고요. 번호별로 이제 어떻게 난이도가 바뀌는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이 필요하겠죠. 단순 계산이다 필수 유형 이렇게 대표형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제 문항수하고 이제 항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문항수가 아니고 문자의 개수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늘어날 텐데 복잡한 계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내시게 될 거고요. 자,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에 맞는 이제 어떤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하라고 시켰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다면 처음 시작부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번호에 대한 난이도가 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답을 구하는 문장으로 적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걸 구하세요 라고 나오는 그런 대표 유형이 있겠고요. 자, 이제 두세 가지의 개념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두세 가지 이상을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 섞인 개념에서 어떤 정보를 도출하겠죠. 그럼 새로운 정보를 도입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가공하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싸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대표용 같은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학생들이 너무 가볍게 풀거나 빠르게 풀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킬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간혹 가다가 이 아이디어스러운 문제로 가지고 굉장히 빠른 문제가 풀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하는 게 폭넓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구나 오래 걸리는 문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센다던가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그려본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인지하기 쉽게끔 제가 이제 세 가지 난이도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위에 적혀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연도고요. 두 번째는 학년,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문항 번호입니다. 자, 대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짧아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걸 구하세요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준, 그다음에 킬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왼쪽에 적용되는 개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가운데 좀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다 모두 문항에 포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 제한된 범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문항에 넣는 준킬러 문항에 들어가 있는 이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 개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다수의 이제 개념들을 쥐고 있으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라든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맞게끔 정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문항만 본다면 굉장히 많은 한 7개 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총 3단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끊어서 읽을 것인가, 어떠한 힌트를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킬러를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평소에 체화한 다음에 한 단계씩 늘려나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다면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겠죠. 특히 모의고사 30번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숨겨놓고 이제 어떤 지문의 근거에 따라서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7가지의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문을 충분히 잘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념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섞었을 때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히 없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준은요, 강남구 12개 학교, 소초구 8개 학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종합을 한번 해봤고요. 범위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개의 대단원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중단원을 여러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연도별로 21년과 22년의 데이터를 한번 취합해 봤고요. 합계를 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100문항이 넘는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문항수가 많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도 있겠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준킬러 킬러랑 이 왼쪽에 있는 상당히 높은 빈출로 되어 있는 문제가 매칭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즐겨내시는 심화 문제가 어디 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1단원에서는 인수분해, 2단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근거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2-2단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이 파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놓고는 1학년 1학기를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준킬러 킬러 문항에 대한 문항 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나를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단원별 심화 유형에서 첫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2-1단원은 앞장에서 설명해 드렸던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2-2는 둘 다 중요합니다. 문항 수도 보시면 18문항, 20문항 이렇게 위에 있는 문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2단원 2차 함수과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딸 수 없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세 번째 단원입니다. 네 번째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난이도가 어떻게 높아지느냐가 고등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혜 체계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 여기 부분이 좀 약하게 배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킬러와 킬러에 대한 문항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단어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 파트고요.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항식과 연관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준킬러 문항, 오른쪽에 있는 킬러 문항을 비교를 할 건데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3가지 아이디어 이런 개념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보다는 오른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 더 많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최대공항수, 최대공비수, 그 다음에 2, 3차식이 항이 2개입니다. 항의 수도 늘어나고 식도 복잡해지고 왼쪽은 가나다 3가지 조건, 오른쪽은 가나다라 4가지 조건이죠.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에서 빼먹게 된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7개 이상의 개념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어느 중간 하나만 빠진다면 오른쪽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들어있는 개념도 많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준킬러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가 이해도가 있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이 됐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에서도 이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파트예요. 복소수 파트가.
일반적으로 직접 계산하는 양이 상당히 많고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파트이고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도 간혹가다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제 세화고고 세화여고에 대한 두 문항을 준비를 해봤는데 두 문항 모두 동일한 유형입니다. 동일한 유형이고 좀 문항을 보았을 때도 비슷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많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고 요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첫 번째 있는 식을 대입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런 식에 대한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부분 케이스 분류를 한다거나 배수의 나머지 관계성을 이용한다던가 가우스 함수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을 적용을 못 시킨다면 오른쪽은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훈련, 이게 단순히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어디 부분이 어렵고 어디까지 내가 이해됐는지, 문항을 틀렸더라도 이 문제를 밟아가는 순차 과정에서 어느 단계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식 근거계수의 관계는 뭐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식을 좀 잘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뭐 2개 이상의 식을 가지고 연립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곱셈공식 변형이라든가 식의 값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한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물어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수의 조건이라든가 소수의 조건, 수의 조건까지 추가되었죠. 그래서 소수의 성질이라든가 케이스 분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내용입니다. 2개 이상의 그래프를 이제 섞어서 이제 그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조건부 함수를 그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왼쪽에는 3가지, 오른쪽에는 2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에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이상의 있는 문제죠. 물론 왼쪽 오른쪽 둘 다 꼭 똑같이 3개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사 유형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추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있는 문항에 대해서 5개, 6개, 7개 이렇게 넣어낸다면 아이들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단원은 동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파트만 준비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1학년 6월, 9월, 11월, 2학년 3월까지 총 5개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문항수를 보면 줄어들게 되어 있죠.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형의 방정식 그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집합, 명제, 그 다음에 유무리 함수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무리 함수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함수까지 나오고요. 자, 2학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유무리 함수 플러스 그 다음에 순열과 저어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총 문항수는 줄게 되지만 이렇게 총 문항수를 개수를 따졌을 때 위쪽에 있는 분포 수가 높죠.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아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분석이랑 비슷하게 앞에 있는 배정되어 있는 1번부터 10번 사이에 배정되어 있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합계 총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든가 인수분해의 높은 비율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비율이 높죠.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는 준킬로 문항수보다 킬로 문항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는 1학년 후반부 혹은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도 알아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21번 문항이나 30번 문항처럼 가장 난이도 높은 문항에서도 출제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 이제 중간에 원의 방정식이나 유무리 함수하고 섞여서 나온 문제는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딱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고려했을 때도 이렇게 매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어디서 본 표 같죠? 앞장에 있는 내신에 있는 유형과 동일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평가원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혹은 중간중간에 준킬러 문항 이상급들을 선별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횟수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신 부분과 동일하게 1-1에서는 인수정리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2-2에 3가지나 좀 분포가 되겠죠. 종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과의 관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킬러 문항수가 더 많죠.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부분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21번이나 30번에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이 길기도 하지만 출제의 의도를 좀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바로 직관적으로 아 이런 문제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거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였구나 라고 나중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뭐 4개 이상의 좀 성질이 섞여 있는 문제 마찬가지로 4개 이상의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 동일한 내용으로 내신과 같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이 선행으로 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등 내신을 준비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다양한 변형 가공된 문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가되기 전에 있는 원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2개의 이제 시험을 분석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어떤 거냐? 일단은 무조건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복소수 i의 거듭제곱,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관계 혹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난이도 심한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꼭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단원별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개념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화할 수 있도록 도구화해가지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서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별 특색이 당연히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양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경험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교에 있는 좋은 문제를 본인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 있는 기출문제는 각각 다양한 좀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교를 충분히 학습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 풀이가 끝났으면 반드시 리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운 좋게 맞는 문제도 있죠. 가끔은 찍어서 그런 문제라던가 틀렸지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꼭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습관입니다. 습관. 안 좋은 습관으로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부분을 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습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오답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머님 자녀들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어머니들께서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제 좀 한 줄 한 줄 쓰는 연습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어머니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그런 풀이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지문을 너무 빨리빨리 읽어서 덤벙대다가 지문에 있는 정보를 놓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답을 꼭 정리하면서 자기가 이제 얻어가는 것들을 어떤 건지 꼭 적어가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문항을 이제 케어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개념들이 적용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머릿속에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건수 선생님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소통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을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질의응답을 하고요.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좀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좀 달려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개념 집중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풀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지라고 접근 방식으로 좀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성장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습관을 고치면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본인이 선택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노가다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세워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라던가 이론을 통해서 빠르게 정답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이 좋고 나쁘고 장단점을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진행을 할 때 추천을 해주는 방법은 있긴 있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학생별로 좀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중에 본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어떤 건지를 체크하면서 강점은 강하게 약점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진행 포인트는 뭐 땡땡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념입니다. 저는 개념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단원 밑에 있는 줄기에 있는 개념 핵심들이 있겠죠. 핵심 개념들이 있겠죠. 그 핵심 개념들을 알아 몰라라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체크를 하고요. 그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이 문항에는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원에 있는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되물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여부도 있겠고 어떤 걸 활용해야 돼 또 여부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지 안 불가능한지를 계속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접근한 개념에 대해서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여부를 재확인하면서 아이들에게 되물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난이도 높은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주차별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항수는 20에서 30문항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를 풀 때도 30분 이상 걸리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문항수보다는 어떤 사고를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항수가 좀 적을 수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고민하는 수업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주간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풀 예정입니다. 양질의 문제를 주에 하루에 몇 문항씩 이렇게 진행하는 걸 체크를 할 텐데요. 주 5일 동안 문항수를 75문항 진행된다는 거. 테스트는 20문항인데요. 뒤에서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테스트 20문항은 지난주에 배웠던 걸 테스트는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학교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원한 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겠지만 난이도별 맞춤형으로 학생들마다 좀 다른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제로서 부여하는 것은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시험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디를 틀렸으며 나는 어디 부분을 맞출 수 있었는데 놓쳤다 라든가 이 문제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풀 수 없기 때문에 뭐 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본인이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것도 실력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으로 시험 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주간에 진행되는 수업 동안 1000문항 정도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 교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교재에 대한 메인 교재, 그 다음에 주간지, 클리닉 진행사항,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이제 모의고사 최근 10개년 3, 6, 9, 11월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양질의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4개년 강남구 기출 문제인데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돌아다니는 좀 심한 유형이라든가 중요한 문항, 좋은 문항들을 아이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2개에서 3개 이상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보다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뜯어서 훈련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지선다형 문항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지는 위에 있는 수업 내용보다는 상당히 아니죠. 좀 비교적 낮은 난이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연도별 기출 문제, 그래서 강남 3구에 있는 기출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좀 꼭 필요한 필수 유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9시 반부터 진행되는 클리닉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1대1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아이들한테 질문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하고요. 새벽에도 물론 질문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실전 학교 기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20문항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고요. 수업 시작 전에 45분 시험을 보고 되겠고 아이들 오늘 마킹 시간도 있기 때문에 50분은 고지 않습니다. 학생별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키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념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간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키워드인데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개념은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모든 개념은 다 들어가 있고요. 필수 개념을 강조할 거고요. 교과서에 없는 개념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10개념 모의고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서 좀 진행할 텐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꼭 모의고사 문제 중에 양질의 문제는 아이들이 외우다시피 반복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트형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평가원 자체에서 출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에 맞게끔 세트형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이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서술형 대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이엔드는 뭐 2개, 3개 이상의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멀티 솔루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을 주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본인이 풀 것인가. 섞인 개념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분석하는 훈련, 독해력 연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 있는 심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없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출제가 되는지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대표 문항을 주력으로 해서 문항 키워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키워드별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간 동안 꾸준히 학습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학교별 경향을 분석을 해놨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되는지를 미리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대비에 가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원한 학교라든가 그 지원한 학교에 비슷한 난이도의 레벨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미리 좀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도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아이들의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자, 클리닝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 안 된다면 이제 미리 예약을 통해서 주중에도 클리닝이 가능하겠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어머님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업대에 대한 공지사항도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수업이 끝나면 당연히 수업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리겠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식의 지평이라는 테마별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진행하게 하고 있는데요. 꼭 교과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문제 푸는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 심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 수업은요. 자, 11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개강은 11월 11일이고요. 클리닉은 첫 주차에는 진행되지 않고요. 2주차부터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단원은 1학기 전과정 수학상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 노란색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머님들께서도 같이 중요도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11월 10일부터 조각은 12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